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이틀 전이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오, 얼마 안 됐네요. 예, 제가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가고 와이프랑 추어탕을 한 그릇 먹는데 반찬으로 어리굴젓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와이프랑 둘이서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 거기서 살짝 둘이 식중독이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출근을 했고 저도 출근했다가 죽가 써갖고 이제 집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누워있는데 오랜만에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형 이쪽 동네 한번 왔는데 일 보고 가는 길에 형 어디냐고 커피 한 잔 먹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너 어차피 뭐 니네 동네로 가는 길이면 형네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이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커피 한 잔 제가 타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철이 형이라고 할게요. 얘한테는 형이고 저한테는 좀 동생인데 그 철이 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가 뒷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은연중에. 그래가지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야, 너 철이랑 무슨 일 있었냐? 네.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신기했었어가지고 바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저한테 왔던 그 동생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가 올해 나이가 36이에요. 그리고 이 동생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철이 형이라고 그 사람은 이 똘비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좀 봤었고 둘을 다 봤었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저야 뭐 어중이 떼중이인 놈이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깊게 안 했지만 이 둘은 진짜로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체육을 제대로 한 두 명이기 때문에 저랑은 그렇게 가깝게까지는 안 지냈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1년 선배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빠따를 제일 많이 때리는 것도 1년 선배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1년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철이 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성이 밝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도 진짜 나이가 많으신 회장님, 그 다음에 뭐 감독님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두터웠고 또 3년 선배, 2년 선배 또 후배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 동네 인싸인데 똘비는 조금 내성적이고 운동도 그렇게까지 엄청 잘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서부터 이 철이 형이 똘비를 많이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철이는 학교를 거의 안 나오고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시험만 보러 오는 수준이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운동을 하러 가는 조금 그런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철이가 아예 타 지역에 나가서 좀 더 큰 데서 운동을 배우고 있었는데 뭐 시험 기간이 됐건 학교를 오게 되면은 똘비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와가지고 똘비야 이리 와라 간식 먹자 해가지고 똘비 데리고 가가지고 거의 뭐 매점을 털어줘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험 성적에 크게 목매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충 시험 보고 나가서 막 게임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게임방비 뭐 먹는 거 전부 다 이 철이 형이 돈을 다 대주면서 그렇게 똘비를 챙겼대요.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똘비는 이 철이 형이 너무 좋았고 또 약간은 자기의 우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었고 그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먼저 철이 형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1년 있다가 똘비도 진학을 하고 근데 여기선 둘이 이제 조금 엇갈렸죠. 철이는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에서 좀 더 정점으로 향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고 똘비는 코치 이쪽 생활을 그냥 어느 정도 하려고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철이 형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많이 챙기고 그렇게 하더니 대학교 가서부터는 조금 시들하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또 둘이 같은 동네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똘비도 그냥 자기 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철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형 그랬더니 잘 지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너 스키 탈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키?
그냥 뭐 흉내는 낼 줄 알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이번 주말에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안 바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형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예. 서울로 좀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울? 형 왜? 그랬더니, 형하고 놀자. 형 심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형, 내가 용돈도 떨어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용돈 좀 받아서 갈게. 용돈 못 받으면 못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이 형이, 야, 옛날부터 형이 다 사줬는데도 무슨 소리야. 몸만 와, 몸만. 너 계좌번호 찍어. 형이 버스비도 보쳐줄라니까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형. 형한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나도 성인인데 좀 글지. 그랬더니, 야, 너 어차피 다 잘 될 놈이야, 너는. 나중에 형이나 잊지 말고, 진짜 어려서부터 너 챙겨준 형, 이것만 잘 기억해. 야, 알아서 올라와. 그러면 형이 다 해줄라니까. 그럼 토요일날 보자 해갖고 토요일날 만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는 촌놈이 서울 딱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진짜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도 사주고 스키장도 쏘고 풀코스로 다 또 쏘더래.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형이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호출을 하더래요. 똘비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말에도 뭐 철이랑 놀았다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철이 형 만나가지고 스키도 타고 놀았다. 그러니까는 철이가 또 돈을 다 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철이 형이 돈 다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철이가 그래도 너한테는 참 어려서부터 잘한다.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죠. 학교 다닐 때부터 철이 형이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학교에서 진짜로 저 엄청 챙겨줬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갖고 똘비가 아버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안 그래도 철이가 좀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전국체전 TO가 좀 이번에 빡빡했대요. 그 연도가.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는데 철이가 이번 전국체전에는 자기가 꼭 TO에 들어가야 된다고 미리부터 벌써부터 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아빠 철이 형 좀 도와주세요. 친한 형이고 좋은 형이다. 그러니까는 그치 나도 알지. 그래 알았다 하고 아버지가 그냥 보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뭐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 있었어? 그랬더니 철이 형이 딴 게 아니고 뭐 한참 남았다만 가을에 전국체전 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뛰어야 될 좀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똘비는 어려서부터 관계가 있고 순진하니까 고지고대로 형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아빠 구워 삶아볼게. 그 당시에 똘비 아버지가 그쪽 체육회에서 방귀 좀 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쪽 종목에 대해서. 형 걱정 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전담마크 하면 잘해볼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 똘비 하면서 그 이후 철이 형이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비추고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얘기만 전에 들으니까는 속물처럼 보이고 하겠지만 똘비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형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챙겨줬고. 예. 예. 그러니까 속물로 절대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이 형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지내는데 이 똘비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코치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솔직히 수업을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자기가 하는 그 해당 종목 코치를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하나가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그쪽 또래 애들 많이 뭉쳐놓고 레슨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 중1이면은 애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이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었대요. 뭐였냐면 우리가 따돌림이라고 소위 말하는 따돌림이 좀 있었어가지고 애가 조금 마음의 문을 좀 닫은 애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치료를 할 목적이 좀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똘비가 지극정성으로 좀 돌봐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똘비한테는 그래도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좀 잘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챙겨주고 있었는데 똘비가 이제 운동을 하는 그곳에 철이 형이 온 거예요. 철이 형이 그 당시에 꽤나 괜찮은 SLK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오, 벤츠. 예, 저도 봤어요. 예. 네. SLK를 타고 쫙 이제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딱 내려가지고 똘비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오더래요. 똘비가 레슨을 하다 말고 형 미안 잠깐만 나 레슨 좀 하고 미안 하고 학생들 레슨 하던 거 이제 마저 다 마무리 운동까지 시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랑 이쪽 동네 맛있는 거 맛집 투어 한번 하다가 네 생각나서 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잘 왔다고
저녁 여기 자고 가.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쏠게.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얼굴 보려고 한번 왔어. 오다 가다가 이 동네 왔는데 내가 동생 얼굴 안 보고 가면 좀 섭하지.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저녁이라도 먹고 가. 내가 저녁 살 돈은 있어.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뭐 저녁이나 한 끼 먹자. 곧 끝나지 레슨. 다 끝나지니까 형 여자친구랑 가서 뭐 나가서 놀고 있어. 내가 전화할게 해가지고 저녁 먹고 이 형은 이제 가야 된다고 여자친구랑 출발을 하고 똘비가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때 시간이 한 저녁 9시 반 정도. 좀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울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레슨하는 중1짜리 여학생이더래요. 이 시간에 얘가 웬일이지? 받았대요. 여자애를 뭐 민정이라고 할게요. 민정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코치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민정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디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뭐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민정아 왜 그래?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계속 막 말을 이렇게 흐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코치님한테 얘기해봐. 왜 뭐 때문에 그래? 너 뭔 일 있니?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코치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더래요. 오. 참나 이거 뭐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고 자꾸 이제 신경은 쓰였는데 이틀 있다가 또 레슨하는 날이어가지고 기다렸더니 민정이가 오더래요. 그래서 딱 레슨 다 끝내고 민정이도 잠깐 일로 오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데리고 갔대요. 코치님이 글쎄 너한테 그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구구절절 물어보는 건 좀 아니어서 그랬는데 민정아 코치님한테 왜 전화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코치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얘기를 해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는 코치님 제가 뭐 때문에 따돌림 당한지 코치님은 아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는 몰라.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코치님 자꾸 저는 넘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은 신기가 충만한 애기였던 거예요. 그니까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남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정이 네가. 나는 몰랐지.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죠.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나 물에 빠져갖고 한번 그냥 호되게 당한 적 있지. 그랬더니 호되게 당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죽었다 깨어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실제로 진짜로 영화에서나 보는 심폐소생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깨어난 일이 있거든요. 똘비가. 그래.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그래.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저번 레슨 받을 때 오셨던 분 누구냐고 묻더래요. 코치님하고 정말 친한 형이야. 1년 선배인데 이쪽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친한 형이야.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왜 글쎄 코치님이 바로 너한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구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날 같이 온 여자분 그거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여자친구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알겠고 코치님 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코치님 큰일 나요. 진짜로 그날 코치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주려다가 저도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래. 일단은 그래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가 해준 조언 잘 내가 들을게. 걱정 말고 우리 다음 레슨 때 또 보자 하고 애기 이제 보냈대요. 달래서. 그냥 한쪽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처음에 레슨 데리고 올 때 학생들 우르르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온 코치가 또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코치한테 전화를 했대요. 코치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똘비야. 그러니까 그 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알긴 알더래요. 그 코치님이. 그 민정이네 어머니가 굉장한 무당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좀 잘 알지 일반인들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누가 유명한 무당인지.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야 이쪽 동네에서 임마 작두 좀 타는 거 좋아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길래 아니 실은 오늘 민정이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코치님도 철이 형 알지 않냐. 그러니까는 철이 알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좀 당황스럽고 좀 그래가지고 그런다. 근데 또 코치님이 또 신기 충만한 딸이라고 하니까 되게 찝찝하다고. 그러니까는 야씨 뭐 그런 걸 또 뭐 애기냐? 뭐 그런 걸 따지게? 야 신경 쓰지 마. 야 점쟁이 집 가갖고 뭐 다 알 것 같았으면 야 세상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아 됐어 끊어 하고 끊더래요. 내가 너무 이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이 흐르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 민정이 레슨을 했잖아요. 딱 이제 레슨을 하고 다 가라고 하는데 민정이가 코치님하고 이제 먼저 부르더래요. 그래서 민정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 같이 온 누나 알아보셨어요? 묻더래요. 그래갖고 민정아 코치님이 그건 알아서 할게. 우리 민정이가 어른들 일에 너무 관여하고 그런 건 좋지 않아. 약간 이건 예의가 아니야.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민정이가 코치님 진짜로 제가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코치님이 진짜로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한 거 저 잘 안다고. 그래서 코치님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할 때는 제가 웃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코치님한테 지금 보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마라 다오. 얘기를 하니까는 뻔히 코치님이 안 좋은 길로 갈 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되게 답답해하더래요. 중1짜리가. 일단 알았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 진짜 잘했으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보냈대요. 보내놓고서 세상 찜찜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철이 형이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는 클럽 사람 중에 한 명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전화를 했대요. 예, 형님 잘 지내셔요? 하면서 형님 그 철이 형이랑 뭐 다 잘 지내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서 쭉 얘기를 하다가 형님 저번 날에 철이 형 여자친구랑 왔는데 여자친구 진짜 이쁘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이? 여자친구? 무슨 여자친구? 글더래요. 형님 철이 형 여자친구 같이 왔는데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는 철이 여자친구 없는데? 무슨 말이지? 글더래요. 철이 형 그럼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친구였나 보구나. 그러니까는 뭐 그러겠지. 철이 지금 여자친구 없어. 걔 한 몇 달 전에 대판 일 있고 깨진 이후로 지금 여자 안 만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잘 지내시죠? 하면서 이제 뭐 얼렁뚱땅 전화를 끊었대요. 이상하네.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잘 지내? 그러니까는 똘비야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랑 뭐 잘 있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도 잘 있지?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긴 한데 철이 형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 그렇구나. 뭐 언제 한번 또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는 야 얼굴 한번 봐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내려가는데 형이 연락할 테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형. 내려올 때 연락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내가 이거 지금 중1짜리 애기 말만 듣고 너무 내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근데 찜찜은 한데 뭐 자기 지금 생활에 철이 형이 뭔가 달라 들을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생활을 했대요. 그날 이후로 민정이도 더 이상 크게 뭔 얘기는 안 했고 예. 그렇게 이제 몇 달 정도가 흘러가지고 초여름 정도가 됐대요. 초여름 정도가 딱 되니까 철이 형이 연락이 또 오더래요. 그래서 야 나 니네 동네 가는데 거나하게 한번 놀자. 그러더래요. 형 그래 언제 오는데 뭐 오늘 온다고 알았어 그럼 저녁에 봐 해가지고 저녁에 만났는데 룸사롱을 풀코스로 쏴주더래요. 그 형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주긴 하는데 돈도 좀 있는 형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신나게 흔들고 놀았죠. 그 형하고 둘이서 신나게 이제 흔들고 놀고 다음날 술 많이 먹었으니까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그러니까는 너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씻고 지금 나랑 밥이나 점심이나 먹을래?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갔대요. 아버지랑 밥 먹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점심 먹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밥 먹으면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철이 형 얘기를 또 하더래요. 어저께 철이가 와서 철이를 좀 만났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아빠, 저도 안 그래도 어쩌저녁에 철이형하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이는 어려서부터 내가 이뻐하고 한 그런 선수인데, 똘비야, 철이한테 얻어먹지 마라.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래요. 예. 예?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른들 조금 일이 있어. 어른들 일이 있으니까 너는 그런 똥물 튀기는 싸움에 껴들지 말고 네가 그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좀 입금해 놓으려니까 철이 만나가지고 네가 얻어먹은 만큼 한번 사. 알았어? 정확하게 사.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 철이 형하고 저하고 알고 지낸 게 진짜 뭐 1, 2년도 아니고요. 저 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저한테도. 그러니까는 지금 너한테 얘기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놓으려니까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철이하고 약속 잡아가지고 네가 얻어먹은 게 10,000원이면은 30,000원, 40,000원어치 사고 들어와. 정확하게 계산 끝내고. 알았어? 아버지가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도 선출이시거든요. 같은 종목. 그러니까는 선출인 사람들의 기센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똘비네 집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한 거 없냐?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얘기한 거 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묻더래요. 아니, 글쎄 엄마, 내가 미치겠네.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상황이 요래저래 해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이러는데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철이 걔가 요즘 어린 놈은 정치질을 좀 하는 것 같다고. 철이 걔가 누구 덕분에 그래도 그쪽 메이저 클럽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운동하고 있냐고. 네 아버지 덕분 아니냐고. 네 아버지 등에 칼 꽂았다고 철이가. 철이 형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전국체전 엔트리가 필요하고 뭐하고 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그 외에는 네 아버지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서 조금 사이 안 좋은 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예, 그쪽으로 낼름 붙었다고. 그게 칼 꽂은 거 아니면 뭐냐고. 정치적인 그게 있었구나 싶더래요. 어머니 얼마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탔대요. 그래가지고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나 똘비야.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뭐 어쩐 일이야? 그래가지고 형, 나 내일 서울 갈 건데 형 시간 좀 돼? 그러니까는 그래, 네가 오면 얼굴 한번 봐야지. 형, 그럼 내일 한번 보자 하고서 올라갔대요. 다음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올라갔대요. 이거를 진짜로 이 형하고 연을 끊듯이 내가 그동안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이 목돈으로 술을 거나하게 진짜 풀코스로 사고 연락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 형하고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막 하다가 만나가지고 진짜로 이 형한테 형 오늘 제대로 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비싼 술집에 가가지고 본인이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네. 앉아가지고 술집에서 얘기를 했대요. 형, 까놓고 좀 하나 얘기만 좀 하자. 아버지랑 요즘 뭔 일 있냐? 그러니까 철이 형이 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시원하게 뭐 말 좀 해봐. 뭐 있어?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보는데 야 니네 아버지는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앞길 막아버리시는 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조금 신세 한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형 그런 게 있으면 나하고도 좀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는 너랑 얘기해서 뭐 있겠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찾아뵙고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좀 그러시더라고 하면서 되게 섭섭함을 비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일단 뭐 술이나 좀 더 합시다 하면서 술을 몇 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형이 말이 되게 좀 거칠어지더래요. 야, 네 아빠도 진짜로 사람이면 그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형 아무리 그래도 울지 형이 말하는 그 말 같이 하는 사람의 내가 아들이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는 야 같으니 갖다 울지 하면서 막 말을 진짜 섭섭하게 하더래요. 어려서부터 봐왔던 형인데 술값은 내가 아까 냈으니까 형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서 심하이 합시다. 심하이 하고 형을 내가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나 안 보려나 모르겠는데 나 형 실망이다 하면서 나왔대요.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저 철이 형하고 방금 술자리 끝내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제가 여기서 끊을까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일단은 알았다.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조심히 내려와라 하고 이제 끊으시더래요.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내려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래요. 철이 형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끊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흘러가지고 이제는 뭐 전지훈련비 뭐 신청 그다음에 라인업 짜야 되고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쪽 지역 협회에서. 철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대요. 형 받으니까 똘비야 뭐 어디야? 되게 아무렇지도 않더니 철이 형이 전화를 하더래요. 형 나 뭐 그냥 일하고 있지 왜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너한테 조금 더 빨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 날에 너 만난 날 그래 내가 나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말이 좀 헛나왔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사과 좀 하려고 전화했다. 아니야 형 사과 안 해도 되고 왜 이제 라인업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는 형 이제서야 나한테 또 뭐 부탁할 게 생겼어? 아버지한테 또 말 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좀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야. 나 이번 전국차전 안 나가도 되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그냥 해도 되고 꼭 지금 네가 있는 그쪽 도 소속으로 내가 안 뛰어도 돼. 다른 도에서 그냥 뛰어도 돼. 내가 너랑 그날 얘기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렇다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형 나 바쁘니까 좀 먼저 끊을게. 그러니까 잠깐 똘비야 그러지 말고 너 내일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내일 왜? 그러니까는 형하고 잠깐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형 나 내일은 바빠. 그러니까 시간 한번 내줘. 너 형이 이렇게까지 내가 사과하고 그러는데 너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일 어디서 볼까? 그러니까는 인근 어디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형을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날 만나는데 철이 형하고 철이 형 여자친구도 같이 나왔더래요. 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이런 판국에. 일단은 뭐 형 하고 이제 나가니까 철이 형이 똘비야 진짜 나 동생 하나 잃는 것 같아갖고 너무 안 좋았다고 기분. 뭐 아무튼 형 여기서 뭐 바람들 게 뭐 있어? 그러니까는 저기 도토리묵에다 막걸리 진짜 잘하는 데 있다고. 형 나도 차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근처에다 형이 펜션 알아서 잡으려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야 여기서 형하고 도토리묵에다 막걸리 한 잔 진짜 기가 막히게 먹고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 좀 서로 좀 하자 그러더래요. 일단은 뭐 형 뭐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둘이 가가지고 막걸리를 막 먹기 시작을 했대요. 막걸리를 막 먹는데 여자친구분도 되게 유쾌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이 형도 좀 깝깝했겠구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 약간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풀면서 그렇게 이제 쫙 마시고 펜션 여자친구가 잡아놨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해장이나 하고 서로 헤어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펜션으로 이동을 했대요. 예. 똘비 차를 타고 철이 형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철이 형하고 똘비하고 뒤에 타고 펜션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소주 한 병씩 더 까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펜션이 조금 으슥한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술을 한참 먹고 누워서 이제 자는데 그날 술을 좀 많이 먹긴 먹었대요. 똘비가 한참 자고 있는데 삘리리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더래요. 쉬지 않고 맴돌더래요. 귀에서 깼대요. 일어나서 앉았대요.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더래요. 똘비께 머리도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민정이더래요. 코치님 그러더래요. 민정이구나. 왜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디세요? 그러더래요. 민정아 나 지금 왜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나 지금 뭐 통화 길게 할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지금 어디시냐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저기 아는 형 만나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아는 형 누구 만나셨어요? 그러더래요. 좀 뜨끔하잖아요. 그때 왔던 그 형 만났어. 그때 왔던 그 형. 코치님 눈 떠요 눈 떠봐요 코치님 막 그러더래요. 예. 갖고 이제 비몽사몽 했으니까 눈을 막 떴대요. 불이 하나도 안 켜진 방 안에 이제 본인이 누워있죠. 그러니까는 코치님 앉아요. 코치님 앉으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았대요. 민정아 핸드폰을 봤대요. 근데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더래요. 이 시간에 왜? 뭐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니까 민정이가 코치님 거기서 어서 나오세요. 거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서 나오세요 코치님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여기 펜션이고 이 시간에 나가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럼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세요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나가는데 방문이 안 열리더래요. 막 미는데 잘 안 열리더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서 일어나갖고 몸을 이렇게 만지는데 온몸이 철떡철떡 하더래요. 땀에 완전히 온몸이 막 지금 젖어 있더래요. 뭐야?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 방이 찜질방처럼 지글지글 타고 있더래요, 지금. 엄청 뜨겁더래요, 방이. 와, 씨, 뭐야, 이거. 와, 너무 뜨거운데? 가갖고 창문을 열었대요. 부랴부랴. 창문을 열고 방 불을 이제 켰대요. 방 불을 딱 켰는데 방 안이 뿌옇더래요. 예? 뭐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뿌연 이유가 저쪽 아래쪽에다가 숯을 펴놨더래요. 보일러를 켜고 한쪽에다가 쇠 스댕 이렇게 바닥에 안 닿게 위로 띄워놓게 해가지고 거기다 숯을 한 뭉탱이를 펴놨더래요. 아, 뭐야 이거. 아, 이래서 머리가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 건가? 아, 하는데 전화기에서 민정이가 코치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민정아 일단 끊어봐 하고 다 끊었대요. 문을 막 여는데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좀 두께가 있으니까 힘으로 이렇게 열라고 하니까 안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발로 찼대요. 쾅 차니까는 우리 영화 보면은 발로 뻥 차면 문이 막 문짝재 팍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건 영화래요. 발로 막 차는데 이건 뭐 문 열릴 생각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봤더니 방범창이 이렇게 쭉 쳐져 있으니까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그냥 온몸으로 밀었대요. 그냥 방범창 옆에 한쪽 뜯겨져 나가고 방범창을 뜯고 창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숨을 할딱할딱 쉬었대요. 바깥에 나가서 창문을 보니까 어두운데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연기가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안에 연기도 좀 차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와, 이거 뭐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앞으로 갔대요. 펜션 앞쪽으로 갔더니 철이 형하고 철이 형 여자친구가 옆방에서 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펜션 현관문이니까 현관은 다 열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현관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불 켜고 철이 형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없더래요. 여자친구도 없고 철이 형도 없고 본인 차는 앞에 세워져 있고 기분 더럽네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왜 문이 안 열렸나 보니까는 바깥에서 열쇠 고리를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하나가 바깥에 살짝 끼워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안 열렸었구나. 내가 문을 반대로 열었나? 하면서 빼고 다시 본인이 누워있던 방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이 방만 지금 보일러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글지글 타고 있고 숯도 펴져 있고 옆에 보니까는 편지가 한 통 딱 놔져 있더래요. 주워갖고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똘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쓸 법한 내용이 써 있더래요. 거기에. 이거는 범죄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바로 철이 형한테 전화를 막 했대요. 안 받더래요. 5통, 10통, 15통 너희 내가 받을 때까지 한다. 계속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바로 똘비가 본인 거 차 시동 걸어가지고 철이 형 차 주차해놓던 곳은 알잖아요. 거기로 막 쏘고 갔대요. 철이 형 차 없더래요. 여자친구랑 그러면은 택시를 불러서 나갔던 해서 자기 차 가지고 떴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본인 차 끌고 일단은 집으로 왔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혼란스럽더래요. 이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민정이더래요. 민정아 받았대요. 코치님 잘 나오셨죠? 그러더래요. 정말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것 같다고. 코치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치님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런 사람들이면 뭘 뜻하는 거냐? 좀 알려줘봐라. 본인의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냥 너는 그날 그런 게 다 보였냐? 그러니까는 소름 끼치는 여러 가지 게 다 보였다고. 예. 그리고 그 옆에 온 그 여자친구 아니고 그 사람 찾아보시라고. 그 사람 무당이다고. 뭐라고? 100%다고요, 코치님. 그 사람 무당이다고. 일단 알았다. 일단 나 살아서 나왔으니까 너무 고맙고 코치님이 너 다음에 진짜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다 사준다고 내가. 그러니까 코치님 멀쩡하셨으면 됐다고. 다행이다고. 나 이제 좀 자야겠다고. 아이고 하면서 어린애가 뭔 진짜 90 먹은 노인 양반 한숨을 딱 쉬면서 끊더래요. 일단 살았으니까 됐고 내일 아침에 아버지랑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시니까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 있다고. 아버지가 말해봐라. 실은 간밤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 편지 좀 나 줘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버지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야, 이 편지에는 똘비 네 이름에 관한 건 지금 단 한 줄도 없다. 그지? 글더래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잘못됐으면은 누구나 네 편지인지 알겠지만 반대로 네가 살아났을 때는 이 편지가 누구 건지는 알 수 없게끔 그래도 머리 잘 굴린 편지다. 아버지가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건 아빠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넌 나서지 마. 그러시더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몰라도 며칠 있다가 일 처리 다 됐으니까 너 그 처리한 애하고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오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철이 형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대요. 먼 말로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쏟아 부쉈대요. 그러니까는 그 철이란 사람이 너 오해다고. 그래갖고 너희 뭐 왜 전화는 안 받고 막 그랬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전화 받을 정신이 어딨냐고. 뭐?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인제서야 겨우 정신 차리셨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날 새벽에 엄마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부랴부랴 나간 거라고. 나는 진짜로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그거 모르겠다고. 딱 잡았대더래요. 형, 나는 이제 모르겠어. 형네 엄마가 진짜로 편찮으신지 어쩐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진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형이 야, 똘비야, 알았어. 네가 오해할 만한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그러더래요. 형 얼굴 보기 싫다고. 뭔 얼굴을 더 봐야 되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니네 집 앞으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얼굴 좀 보자고. 와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한 3-4시간 있다가 진짜 집 앞으로 왔더래요. 그 형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차에 앉아가지고 똘비 차에 앉아가지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는 또 뻔한 소리 똑같은 소리 하더래요. 오해고 어쩌고 저쩌고. 형, 오해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형하고 나하고는 그만 끝내자. 얘기를 하니까는 그 형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형이 딱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번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손 딱 내밀었대요. 가려고 할 때 차에서 나와가지고 악수를 딱 하는데 그 형이 손을 딱 끌어당기더니 똘비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더래요. 와.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야, 이씨,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형이 머리채를 잡고 막 미친 듯이 흔들더니 얘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래요. 야, 참 명독이라.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새끼 막 그러더래요. 형, 꺼져.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뒤에 누가 있는데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시시거리면서 가더래요. 진짜 저런 미친 저 또라이 막 별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갔으니까. 철이 형이 며칠 있다가 민정이 만나가지고 민정이 레슨 끝나고 안녕 하는데 민정이가 코치님 하면서 또 오더래요. 얘가 오면 이제 막 다리가 저리더래요. 막 민정아 왜? 그러니까는 코치님 또 만났죠. 그러더래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만났어. 코치님이 이제 제대로 인간 정리 완벽하게 했어. 걱정하지 마, 민정아.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는 아닌데 정리 못 하셨다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러더래요. 코치님 여기 몇 시까지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7시까지 있을 거야 오늘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코치님. 그러면은 아무튼 알았어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에 민정이가 엄마가 데리고 와서 서 있더래요. 민정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엄마랑 같이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민정이가 코치님 저 엄마예요.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들었잖아요. 지금 이 동네에서 진짜로 콧방귀 좀 끼신다는 작두 타시는 분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민정이만 와서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뵙네요. 그러니까는 예, 조만간 한번 뵈려고 했는데 저 민정이한테는 얘기 들었고 긴 말 할 거 없이 차키 좀 줘보라고 그러더래요.
제 차요? 그러니까 차키 줘보라고. 차키를 이렇게 드렸대요. 차 문을 열고 그 민정이 엄마가 차를 막 뒤지더래요. 막 뒤지는데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부적을 몇 개 빼긴 빼더래요. 이게 도대체 언제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을 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본인이 넣은 거 아니죠? 딱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민정이가 그 철이란 사람, 그 사람이 넣은 거다고. 이게 뭐냐고. 이 부적이 무슨 부적이냐고. 그러니까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부적이래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제발 뒤지라고 비는 그런 부적이래요. 이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 와. 그렇다고.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막 갑자기 몸싸움까지 하고 그랬다고. 네. 머리채를 잡은 이유도 있다. 네 머리털 뽑으려고 머리채 잡은 거다 그날. 진짜 변화별 짓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무당분이.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그러니까 민정이 엄마죠. 민정이 엄마가 거꾸로 부적을 하나 주시더래요. 미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몸에 항상 지니시라고. 항상 이거 지니시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딱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또 철이 형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통화를 하기도 싫고. 철이 형네 거기 일하는 그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알아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전화를 했대요. 예. 형, 전데요. 잘 지내셔요? 참고로 이 형이라는 사람이 철이 형보다 10살이 많아요. 네. 나이 터울이 많기 때문에 같이 운동한 선후배 사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거의 코치와 선수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저 아시죠? 어디 지역 누구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알지. 저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미친 말 같지만 혹시 말 안 새어나가게 들어주실 수 있겠냐. 뭔 일인지 모르죠. 말해봐라. 쭉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철이 형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이 버릇 못 고쳤네 글더래요. 예? 얘기를 하니까 걔 주변 인간관계 좋아 보이지 글더래요. 좋죠. 그러니까는 그거 다들 좀 꺼림직한데 걔랑은 척 안 지려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라고. 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 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너는 진짜 옆에서 안 봐서 모르는구나. 걔는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애야. 그냥 내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은 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애야. 나는 걔 소름 돋는다. 네가 그런 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왜요? 그 운동할 때도 걔보다 운동 잘하는 애들은 꼭 다리가 부러지든가 팔이 부러지든가 해가지고 시즌 아웃 됐거든. 야, 이게 멀리서 보면 보인다. 나처럼 약간 코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이더라니까. 근데 어른들 눈엔 그게 안 보였겠냐? 그랬더니 네가 나이를 좀 먹던 정치질을 하던 어른들 상대로 야, 소름 돋아. 그래갖고 그 여자친구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걔 여자친구 없다고. 여자친구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시냐고. 걔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는 걔는 원나잇을 했으면 했지 정식으로 여자친구랑 교제를 안 하는 애라고. 너 몰랐냐고. 그래서 아니 저 이때 또라 그건 몰랐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지 뒤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애여가지고 걔는 여자친구 안 만든다고. 그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안다고. 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아냐고. 제가 근데 그 여자친구를 봤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여자친구 아니다고. 그 누군진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 아니고 나도 누군진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끼고 다니는 애가 있다. 근데 그 여자애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예. 그리고 너 나한테 지금 이 얘기했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진짜 철이 성격상 너 무슨 짓을 가할지 모를 것 같다고. 그냥 남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철이한테 억한 심정 가지고 해코지할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너 니네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 글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뭘 했나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아버지도 아무 조치 안 하셨을걸. 너 때문에 자기 자식이 다칠까봐. 오. 그러니까는 너 이거 내 조언 듣고 나도 오늘 너랑 통화한 거 잊어버릴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하고 끊더래요. 엄마한테 가서 좀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랑 좀 얘기한 거 없었냐.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아버지랑 몇 번 얘기를 했다.
너 다칠까봐 아버지가 조마조마 하시는 거 너는 네 앞에서 내색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상당히 불안해 하셨다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철이 형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철이 형이 연락 오면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철이 형 신놈이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대요. 똘비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한참 시간이 쫙 흘러가지고 최근래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이 기억에서 모든 게 잊혀지고 그럴 때쯤 이제 똘비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똘비는 아예 그 철이라는 사람하고 지역 자체도 원래부터 그랬지만 분리돼 있고 인간관계 맺을 것도 없고 건덕지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당시에 철이가 왜 그랬나를 요 최근래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철이가 라인을 탔다고 했잖아요. 정치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똘비 아버지를 본인이 밀어낼 힘은 안 돼요. 깜냥이 안 돼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무너져요. 그래서 똘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똘비가 뭐 얘 실력이 출중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앞을 막고 이게 아니라 똘비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똘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더만요. 이거를 최근래에 알게 됐어요. 똘비가. 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두 명 다 알긴 아는데 야, 너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쩔리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걸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되게. 형이 뭐 그쪽 주변인들하고 연락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고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어쩌겠어. 그렇게 두렵진 않아. 내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쪽 업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그 형 무섭네. 형도 조심하라고. 그래갖고 나는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나는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걔랑은 얘기를 하니까는. 아무튼 형 이게 미친놈들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민정이라는 애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행을 베풀면서 가는 보훈을 해줬고 어떤 철이라는 미친놈이죠 이 자식은. 미친놈이 미친놈한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저도 요즘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깨끗하게 안 됐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그리고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 이게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네. 우리가 아는 프로리그가 있는 운동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은요. 진짜로 다 알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말이 되게 조심스럽네요. 제가. 야. 엄청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그 돌비님 채널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양해는 구했습니다. 명확하게. 네. 예, 양해를 안 구하고 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이런 채널이 있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 채널 소개도 했고 그 동생 핸드폰 뺏어갖고 제가 구독 버튼도 눌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 다 했고 익명 철저하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 양해 받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더 공포긴 하네요. 강제 구독.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자, 오늘 원래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친절한 형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친절한 형이죠. 네, 친절한 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역시 동네 꼬마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동네 꼬마네요. 확실히. 별 말씀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그래도 확실히 괜찮아지신 게 아니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장기침이 나와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몸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친절한 형, 친절한 언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의 의미가 동네 꼬마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나 섬뜩해지고 무서워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에 시청자 도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도디님께서 겪었던 일들, 아마도 시들무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은 아니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도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영광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도디님께서 긴장도 많이 되실 테지만 저랑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도디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되는 여자고요. 저희 외가 쪽 유전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 특이한 경험을 많이 겪어온 사람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 안 겪었다면 좀 더 좋지 좋았을. 않았을까요? 네네네. 일단 그것도 그렇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네. 어떤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영가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외가 쪽으로 조금 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랑 제가 막내인데 언니랑 오빠까지 다 영향을 받을 정도로 좀 크게 알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게 기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한 최소 1년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왜 애매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기묘한 일들 대부분이 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시기에 겪었던 일들이 정말 유독 심하게 전반적인 정신 상태가 항상 몽롱했던 느낌이 들어요. 네. 그때 기억이 사실 정확하게 막 뚜렷하게 있지가 않거든요. 네. 되게 꿈속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기억이 없었다가 단편적인 되게 임팩트 있는 장면들만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비유를 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맹하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저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 스스로도 그때 봤던 게 진짜긴 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허언증 증상을 보였던 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저 스스로. 말 그대로 헛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어젯밤에 이런 거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정신상태 자체가 굉장히 붕뜬 정신상태였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입이 계속 움직이는 느낌? 네. 그게 내가 말을 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지어낸 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들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봤던 거를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언니나 오빠도 보고 예. 가끔씩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일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망상은 아니었던가 보다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게 네. 그때가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자아를 안 놓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사투리로 하신 게 니는 앞으로 살면서 당집 같은 데 가지 말고 장례식, 병원 이런 데도 조심해서 가고 그냥 니는 하다못해 사주나 타로카드 이런 것도 보지 말해. 니는 한번 트였던 애여가지고 조심 안 하면 니 절단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절단한다?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큰일 난다. 경상도적으로 이제 큰일 난다. 굉장히 무섭네. 절단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주나 타로 이런 건 거의 반 농담으로 그냥 하신 말씀이긴 한데 그만큼 뭐 미신이라든지 초현실적인 분야랑은 나는 거리를 둬야 되는 체질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정말 속된 말로 그때 정말 개고생을 했던 직후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봤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네. 평소에 보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안 보고 있고요. 거의 봐도 그냥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거나 이럴 때 가위를 눌린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곁눈 있잖아요.
샥 하고 지나가는 시선에 구석에 뭐가 밟히거나 그런 거? 그런 종류의 경험은 하는데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살고 있는 본가 집인데 네. 거기에 흔히 귀문이라고 하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올라가시는 문이 열리는 거. 네. 그 터에 제가 살다가 이상한 살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들렸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는 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속인 분이랑 직접적으로 만나게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항상 있었겠죠. 저희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셨겠죠? 저는 네.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적 같은 걸 받아와도 엄마가 받아오고 얘기를 들어와도 엄마가 들어오고 저한테는 그냥 최소한의 내가 지켜야 할 것들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무슨 살이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대충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에 제가 지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저를 많이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방이 굉장히 추웠어요. 정말 냉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방에서 자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한동안 언니랑 같이 잔 적이 있었거든요. 친언니 방에서. 네. 근데 이제 새벽에 뭐 목말라서 물을 마시러 간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이러면 이제 언니 방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집안을. 그러면은 그때 항상 이제 저는 제 방문을 닫아놨어요. 아예 안 열었거든요. 근데 항상 새벽에 보면은 거기 문이 열려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던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대충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위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눌리거나. 어떤 거를 봤는지는 명확하게 보인 적이 없으셨나요? 그냥 하얀 얼굴 있잖아요. 예. 진짜 새하얀 얼굴이 그 문틈 사이로 둥둥 떠다니는 뭐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은 엄마가 부적을 받아왔는데 제가 그거를 중학생 때니까 책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넣어놓고 자는데 그 상태로 가위를 눌려가지고 딱 눈을 뜨고 보는 거죠. 보면은 그림자 몇 개가 가방을 막 뒤지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게 놀아요. 그러면서 그 부적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너무 웃기다는 듯이 막 웃는 그런 거를 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부적이 새까맣게 돼 있거나. 타버린다고요, 바로?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대충 제가 살면서 제일 임팩트 있었던 사건은 그때 시기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드리려면 일단 저도 기억을 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그때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터가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네. 제가 바닷가 쪽 지방 출신인데 지방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내 중심지는 진짜 도시인데 시 외곽으로 빠질수록 점점 건물도 줄어들고 도로도 작아지고 좁아지고 눈밭 보이고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출신이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 외곽에 위치한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교정 주변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네. 근처에 진짜 조그만 민가 몇 개 있고 되게 웃긴 게 그 고등학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정말 유명하고 큰 사이비 교회가 있었어요. 예. 고등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인문계다 보니까 일요일에도 뭐 보충이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일요일에는 정말 그 신도분들 때문에 학교 부근의 교통이 정체가 될 정도로 야, 예. 그렇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사이비 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야외 골프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옛날에는 개 독장 있잖아요. 아이고, 예. 독장이 있었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게 환경도 환경이고 주변 시설도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분위기가 정말 스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학교에 오셔가지고 야 너네 학교 진짜 별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조심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뭐 물론 많은 고등학교들이 그렇겠지만 되게 많은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기묘한 경험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저야 뭐 그때는 중학교 때 비하면은 훨씬 나아진 수준이었으니까 가끔 뭐 졸다가 가위 눌리거나 한 번씩 눈에 걸치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데 엄마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하면서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일이 생겼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야자가 필수였거든요. 근데 밤 10시쯤에 야자가 끝나면은 스쿨버스 운행을 한 번 하고 12시인가 1시쯤에 한 번 더 운행을 했어요.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갈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있다가 그때 스쿨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거를 심야 야자를 줄여서 심야라고 불렀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제가 2학년까지는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3학년이 되면서 종종 심야까지 하고 가고는 했어요. 하루는 제가 심야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제가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야자 시간에는 학년마다 감독 선생님이 계시니까 복도에 항상 선생님께서 상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심야 때는 당직 선생님 한 분만 남아서 1층 교무실에 항상 계셨어요. 종종 잔업 때문에 그 시간까지 교무실에 계셨던 거예요, 밑에서. 네, 그날 제가 공부하던 과목 선생님이 1층에 계신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 가서 여쭤봐야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3학년 층이 꼭대기 층이었거든요. 보통 학교 건물은 가로로 길고 양쪽 끝이랑 중앙까지 해서 계단이 3개가 있잖아요. 그중 한 개만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한 층이 더 있었어요. 네. 저는 복도 끝반이어가지고 그 옥상으로 통하는 그 계단 있잖아요. 그쪽 계단이 저희 반이랑 제일 가까워가지고 평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로 다녔거든요. 네. 그날도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가려고 계단에 들어섰다가 뭔가 묘하게 위화감이 느껴져서 오호.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층계참이라고 하죠. 계단이 한번 꺾이면서 만들어지는 그 빈 공간, 그러니까 4층이랑 옥상 사이 층계참 그 구석에 어떤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등을 보인 채로 무릎을 이렇게 꿇어안고 모서리에 있었는데 모서리에 몸을 이렇게 꾸겨 넣듯이 처박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운 귀신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름이 정말 심하게 돋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수리 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물어뜯는 것 같은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진짜 등줄기가 싸늘해지면서 막 심장도 막 철렁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반사적으로 그런 감각이 들어요. 예.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제가 살면서 몇 번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애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통 전 그러면 무조건 피해요.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말은 더더욱 안 걸죠. 근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걔한테 말을 막 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편하게 사투리를 해주세요. 네네. 네. 깜짝이야 막 이러고 야, 니 왜 그래? 니 무슨 일 있어? 니 어디 아파? 야, 보건실 갈래? 지금 보건쌤 퇴근했을 건데 쌤 불러줄까? 막 이렇게 제가 막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상한 게 보통 제가 슬쩍 보고 아 귀신이다 싶으면 아예 아는 척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와중에도 걔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게 귀신일 거란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아 뭔데? 이러고 그냥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고 질문을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 애가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께 아 저기 어떤 아픈 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아 쌤 근데요 저 위에 이러는데 제가 말을 뚝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면 그제서야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애가 입고 있던 옷이 지금은 졸업한 선배들이 입던 옛날 교복이었어요. 교복이 바뀌었군요. 네. 그러니까 딱 제 학년부터 교복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3학년이니까 작년까지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입고 있던 그 교복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3학년이니까 그 옷을 입은 학생이 학교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네요. 그게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예 그걸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게 딱 생각이 나자마자 또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아, 쌤, 저 위에요. 막 이러다가 말을 못 잇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쌤이 뭐 위에 뭐 왜 막 이렇게 물으시는데 거기다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도저히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갈 용기가 안 나서 네. 좀 삥 돌아서 중앙 계단 통해가지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야, 근데 해코지는 안 했네요, 귀신이.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당하는 제가- 거예요, 그 귀신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너 뭔가 도움이 맞죠. 필요하니? 라고. 그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뒤로 한 몇 개월 정도 동안 그냥 항상 제 눈에 보였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집까지는 안 오더라도. 네네, 집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 학교에만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날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교실로 돌아가가지고 네. 공부가 사실 손에 안 잡히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집에 갈 시간 돼가지고 스쿨버스 타고 집으로 와서 제 방에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별일 없겠지 뭐 말 걸어도 반응 도 없었고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냥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아무래도 전날 경험도 있고 해서 네. 심야까지 또 남기는 무섭고 왜냐면 심야 시간에는 한 반에 한 4명, 5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10시에 야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우르르 나왔어요. 네, 중앙계단 쪽으로 막 걸어가다가 그냥 문득 어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저희 교실 쪽을. 복도에 서서 복도 끝을 바라보면 계단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옆으로 공간이 나가지고 계단이 생기니까 벽에 가려져 있는데 그 벽 틈으로 애들이 막 우르르르 내려가는데 그 사이로 보통 애들 허리춤 정도 되는 높이에서 얼굴 하나가 쏙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중단발 정도 되는 머리 길이였고 얼굴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피부가 진짜 하얗다 못해 새파랬어요. 예. 그런 여자애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그 높이에 얼굴이 그렇게 나와 있으려면은 선체로 허리를 옆으로 수직으로 확 꺾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정면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정면에 누운 얼굴이 보통 사람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상태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애들 중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거리가 되게 멀었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나를 보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찰나에 애가 희죽하고 웃는데 그 얼굴이 제가 아직도 안 잊히는 게 보통 사람이 웃으면은 안면 근육이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예쁜 미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웃은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싸구려 3D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웃음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픽셀 하나하나 억지로 땡기고 잡아 올려서 미소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진짜 징그러웠거든요. 기괴하다. 그 무표정이던 얼굴이 한순간에 진짜 쫙 찢어지면서 입은 거의 관자놀이까지 찢어지고 막 눈도 이상하게 휘어지고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걔는 그냥 그렇게 희죽하고 웃더니 다시 벽 뒤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제가 본 거는 그냥 뒤돌아서 웅크려 앉아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쵸, 얼굴을 못 봤죠. 얼굴을 못 봤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걔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냥 굳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뭐해 빨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막 잡아 끌길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버스를 타러 갔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저한테 말을 거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뭐지 왜 또 나타났지? 왜 웃지? 왜 나보고 웃지? 막 이러면서 제가 패닉이 온 거예요.
한참 그렇게 앉아있다가 버스가 출발을 하면서 교문을 이렇게 벗어날 때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학교 건물을 딱 쳐다봤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쓱 봤는데 창문으로 그 여자애가 옥상 난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무릎을 건 채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저를 보면서 양팔을 미친 듯이 휘적휘적 대고 있는 거예요. 예. 인사하는 것처럼. 그니까 버스가 통과하고 있는 교문이랑 건물이랑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거리가 꽤 있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팔을 막 흔드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진짜 됐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읒됐다. 네. 그래가지고 와, 나 또 그런 거 겪어야 되나? 와, 나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조심했는데 나 엄마가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또 이런다고? 아니 학교는 반칙이지 자퇴할 수도 없잖아.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혼자 엄청 이제 무서워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학교에서 피곤하면 쪽잠을 되게 자주 잤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학교에서 잠을 자면 무조건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면 항상 그 애가 나왔거든요, 그 뒤로. 네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어떨 때는 막 제 귀에다 대고 깔깔깔깔깔 웃을 때도 있고 되게 심한 욕 있잖아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에 막 중얼중얼 막 거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서럽게 울 때도 있고 진짜 저 보란듯이 막 교실이랑 복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쾅쾅쾅쾅 거리면서 막 신나게 뛰어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애들이 그냥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그러면 이제 걔네들 위로 올라가서 뛰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진짜 무서웠던 경험이 제 귀에다 대고 진짜 다른 목소리로 도와준다며 왜 거짓말하네 이런 식으로 제가 엎드려 있는데 귀에다 대고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귀신 웃음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귀 바로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는 것처럼 진짜 막 찢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깨면은 귀가 엄청 얼얼하고 멍멍할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데 진짜 미치거든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왕편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될수록 학교에서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안 자니까 가위는 안 눌리는데 벽이랑 구조물의 틈새 있잖아요. 네. 그런데 꾸겨 들어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찰나에 시선에 확 걸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엄마한테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게 학교 밖에까지 저를 따라오진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안 그러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학교 안에서만 저를 따라다녔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괴롭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제가 걱정을 많이 끼쳐가지고 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마주칠 일이 잘 없기도 했고 그때 진짜 짜잘하게 일화가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큰 이야기만 해주시는 거죠. 저도 잊어버린 것도 많고 해서 네. 진짜 임팩트 있었던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에서 안 자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번은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기절하듯이 정신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엎드린 기억도 없는데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책상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언제 잠들었지? 이러고 있는데 순간 공기가 엄청 차가워지면서 또 가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 멀리서 깔깔깔깔 소리가 울리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제가 엎드려 있잖아요. 제 위로 올라와서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 상당히 노이로제여가지고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사실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또 시작이구나, 미치겠다, 작작 좀 해라 이러면서 그냥 견디고 있었거든요. 근데 등이 뭔가 조금씩 축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무슨 액체 같은 게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다리 이렇게 쭈루룩 흘러가지고 바닥에 막 고이는데, 바닥에 고이니까 보이잖아요. 피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책상에 옆 얼굴을 이렇게 대고 엎드린 상태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자세까지도. 예. 그 상태로 눈을 최대한 굴려가지고 제 위를 봤어요. 근데 제 위로 그 애가 뛰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제 몸까지 흘러가지고 덮고 바닥에 고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제가 눈을 이렇게 굴려서 딱 쳐다본 그 상태로 눈을 떼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쉬는 시간 내내 그거 보면서 엎드려 있었어요. 종치고 친구가 저 깨워줘가지고 겨우 일어났는데, 당연하겠지만 일어나 보니까 뭐 제 교복도 그렇고 바닥도 피 이런 거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야, 별의별 행동을 다 하네, 귀신이. 되게 독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루는 석식을 먹고 친구들이랑, 친구 2명이랑 해서 저까지 셋이서 교실에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학교가, 저는 인문계 출신인데 옛날에는 전문계였어요. 여상이었거든요. 근데 고교 평준화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에서 인문계 반을 편성을 해서 조금씩 전문계 반을 줄이고 인문계 반을 늘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인문계로 바꾸고 평준화 고교까지 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학년이 1반부터 몇 반까지는 여고, 몇 반부터 끝반까지는 여상, 이렇게 같이 다닌 세대였거든요. 7교시를 끝나면 걔네들은 항상 하교를 하는데 저희는 8교시까지 하고 막 야자하고 이러니까 맨날 부러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여상 친구들이 이미 집에 간 뒤여가지고 3학년 교실에 반절은 불이 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반절은 저녁 이후로는 불이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두운 복도를 지나쳐서 인문계 반으로 가면은 다시 막 불도 켜져 있고 애들도 준비하고 놀고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면서 친구 한 명이 무섭다고 팔짱 끼자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랑 저랑 양쪽에서 팔짱을 껴주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자리잖아요. 근데 반대편 가장자리에 있던 친구가 웃으면서 막 야 그래서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를 그냥 무심코 딱 보는데, 얘가 진짜 눈이 마주치고 체감상 한 0.1초 만에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니 팔을 뿌리치고 혼자서 교실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놀라죠. 그래서 막 따라가가지고 야, 니 왜 그래? 니 뭐야? 나 막 이러니까 걔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흡 곤란이, 너무 놀라니까 이제 애가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숨을 막 미친 듯이 마시다가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 있던 애들도 다 놀라가지고 몰려와서 너 왜 그래? 막 이러는데, 걔가 이제 한참 울다가 얘기를 한 게, 저를 봤는데 제 허리 쪽 높이에서 여자의 머리 하나가 쑥 튀어나와서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었대요.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온 거고, 당연히 우리 반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신기해하는 애들도 있고 막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엄청 시끌시끌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3학년 여상 전문계 반 쪽에서 저녁에 귀신이 나온다 하는 소문이 됐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묘사하는 모습도 그렇고 저한테 붙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마 그 애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따로 말은 얹지는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 그쵸. 도디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 대고 나 요즘 나 따라다니는 귀신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소문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해프닝이 진짜 2,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면서 한 4개월쯤 지나니까 4, 5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집에서 잠을 잘 때도 꿈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정도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건 노이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꿈속에서까지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이제 막 의자 돌려놓고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무심코 아래쪽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 다리 뒤에 걔가 이렇게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종아리 뒤에서. 네.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입모양으로 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으로 야 꺼져라 꺼지라고 야 빨리 꺼지라고 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입모양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표정도 엄청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같이 있던 애들이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이러는데 저도 당황한 거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릴 때가.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일도 있었고요. 그럴 수 있죠. 남들이 봤을 때는. 같이 잘 놀다가 혼자서 허공 보면서 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네. 그런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가는데 생각보다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뜻밖의 국면을 맞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과였는데 아마 제가 수능을 칠 때는 아직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시간표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선생님께서 수업을 그렇게 빡세게 하시는 편도 아니고 뭐 시험 끝난 직후에 통으로 1시간 정도 재밌는 얘기 해주시거나 자습시켜 주시거나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당시 정확한 연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액면가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체구가 굉장히 작으셨고 머리를 늘 진짜 깔끔하게 잔머리 하나 없이 올백으로 묶으시고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패기가 있구나. 패기가 흘러나오는구나. 눈도 이렇게 쭉 찢어지시고 정말 매섭게 생기셨는데 기도 정말 세셔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애들이 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러신진 모르겠는데 뭐 저나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좀 영적으로 남다른 분들을 무의식 중에 잘 알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무당일 것 같아 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확 들어와요. 네. 그 사람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알아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네. 그 선생님도 살짝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선생님도 저를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학기 초에 첫 수업에 들어오셨던 날에 자기소개도 하시고 이것저것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 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한참 보시다가 아이고야 이러고 지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오, 예?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도 저한테서 어떤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네,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런 종류의 분들을 보면은 친근하고 친해지고 싶고 네. 저희 엄마는 반대로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무속인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조금 아우라가 남다른 분들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 성격도 좋으시고 중요한 과목 아니니까 그렇게 막 애들을 잡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수업을 듣다가 진짜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너무 나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욕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래 우더른이나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시원하게 하세요, 그냥.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진짜 그냥 속으로 근데 저 X년은 뭔데 저렇게 시끄럽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화들짝 놀랐는데 그 상태로 제가 가위에 눌렸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제 귀에다가 그 목소리가 야, 니도 죽지? 내가 죽여줄까? 야, 니도 죽이고 싶지? 야, 나랑 같이 죽이자,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성파도 안 되고 너무 놀라가지고 앉은 채로 진짜 주먹을 꽉 쥐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고 야, 도디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흔드셔가지고 겨우 소리가 멈췄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한 10분 동안 계속 그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네. 막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막 그러는데 반 애들은 다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방금까지 누가 봐도 이상했는데 괜찮다고 하면은 더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몸이 안 좋다고 막 보건실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저를 따라다녀도 이런 식으로 제3자한테 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한국사 선생님께서 시험이 끝났는지 수업 시간이 남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젊었을 적 얘기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10년쯤 전이었대요.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보통 공립학교는 4년마다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고 옮겨 다니시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라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진짜 초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년퇴직까지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도 그런 루트를 밟고 계셨던 거죠. 20대 때부터 선생님께서 쭉 근무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때 그 얘기가 일어났을 때는 당시 선생님께서 30대쯤이었겠죠? 그러니까 10년쯤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으셨던 반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를 예를 들어서 제가 민지라고 해볼게요. 민지가 참 좋은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인문계반이 아예 없고 다 전문계였을 시기였는데 네. 저희 학교가 가진 이미지가 좀 안 좋았대요. 실제로 중학교 때 소위 놀았던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하던 그런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구들 사이에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조금 힘든 환경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성적 관리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로 취직 나가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다수 존재를 했어요. 민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민지는 되게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부끄럼 많아 보이긴 하는데 되게 착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마음이 좀 더 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예뻐하던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그 민지라는 친구가 2학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대요. 질 안 좋은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시작을 하고 교복도 막 줄여 입고 몰래 화장품 같은 거 챙겨 다니다가 막 걸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뒤늦게 사춘기를 세게 맞았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애를 많이 잡으셨대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매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엔 많이 맞았지. 네. 예. 애가 그렇게 해서 정신을 딱 다시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삐딱선을 타버리면 쉽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선생님도 애 배렸다 싶어가지고 그냥 손을 놔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애가 자퇴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어머님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어디 선배라는 오빠랑 연애를 하기는 하던데 애가 이제 기어코 사고를 쳐버려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애는 막 울고불고 학교 못 간다 하는 거 달래가지고 보내놓긴 했는데 수술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애를 좀 자퇴를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충격을 받으시니까 한참을 그냥 듣고 계시다가 어머님 그러시면 언제 한번 학교에 방문을 해주셔라. 저랑도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고는 어머님께서 선생님께 애가 요즘 자꾸 삐딱선을 타가지고 쌤 제가 미치겠다고 선생님이 단단히 교육 좀 시켜주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교육시킬 테니까 걱정 마시라 하고 전화를 끊고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호출을 해서 뺨을 미친 듯이 때렸대요. 예. 욕을 하고
여자애가 막 몸을 뭐 굴려가지고 어쩌고 하시면서 엄청 매섭게 혼을 내셨대요. 그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애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도 있고 선생님도 속이 너무 상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네. 잘못된 방법인데 이제 그게 맞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애를 막 수업도 안 들여보내고 한참 혼내다가 걔를 교실로 돌려보냈는데 그 길로 애가 교실로 안 돌아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이게 많이 수치스럽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사춘기 여자인데 그렇게 제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마음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참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면 많이 슬픈 거거든요. 사실 네네. 이게 슬퍼요. 사실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슬퍼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뭐 아직도 죄책감 많이 시달린다 하고 그 뒤로 절대 아이들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결론은 너네들 살면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짓기는 했는데 보통 애들이 이제 막 쌤이 옛날 얘기해줄까 하면은 아 재밌는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애들이 막 신나잖아요. 막 그렇죠. 왁자지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끝날 때쯤에는 교실이 진짜 조용해졌어요. 그렇지. 너무 세, 이야기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말을 못하고 진짜 조용히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 미칠 지경이었던 게 네. 그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 귀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처음에는 그냥 훌쩍훌쩍 이러더니 그거를 갈수록 막 크게 울면서 마지막에는 애가 뛰어내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듣고 있으니까 저도 슬퍼졌어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불쌍해 쟤 너무 안쓰러워 슬퍼 이게 아니라 그냥 서러웠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래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음을 억지로 꾹꾹 참다가 수업이 끝나가지고 막 겨우 진정하고 이러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저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애가 그 애라는 거를. 민지. 그래서 그때 한국사 쌤 보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진짜 그냥 짜증나고 무섭고 그랬는데 예. 이 얘기를 들은 후로는 가슴이 되게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로 제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신경 쓰이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며칠 뒤에 토요일이었는데 네. 수업 다 끝나고 토요일은 뭐 자율학습 이런 거 안 하니까 교무실로 가가지고 한국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혹시 상담 좀 받을 수 있겠냐고 잠깐만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겠냐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 놀라시긴 했는데 왜냐면 담임도 아니고 자기는 주요 과목도 아닌데 조금 놀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상담해달라 그러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시고는 상담실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이야 뭐 그런 이상한 일을 겪는 게 많이 줄어가지고 뭐 가끔 술안주로 친구들한테 얘기 꺼내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는 진짜 함부로 얘기 꺼냈다가 부작용 생길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 주변 사람이 제 미친 것 같아 막 이렇게 볼까봐 그렇지, 예. 일부러 진짜 귀신의 귀자도 안 믿는 척 했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저는 사실 정말 큰 용기 낸 거예요. 제가 이런 그럼요. 일이 겪고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니. 그것도 선생님인데. 그래서 앉자마자 선생님 진짜 미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쭉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봤던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생겼고 머리 길이 뭐하냐 이 정도 왔었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랑 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떤 거를 느꼈는지 다 그냥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화가 났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오. 정말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다 털어놨어요. 그러고 진짜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는데요 쌤.
그 언니 아직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언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없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래 알겠다 쌤이 해결해 볼게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고 저는 보내주셔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 이후로 진짜 저한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얼떨떨한 마음으로 제가 한 며칠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교무실로 부른다길래 이렇게 갔더니 과자나 뭐 음료수 이런 거 주시면서 뭐 앉아가지고 공부는 잘 돼가냐 뭐 이런 거 물으시다가 그냥 되게 조심스럽게 전에 쌤한테 말해준 거 아직도 보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말씀드린 이후로는 안 보이고 있다 하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디야 다른 게 아니고 쌤이 잘 아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 아, 부담인갑다. 저번 날에 쌤이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민지 얘기도 하고 니 얘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 선생님이 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 하루 니 날 잡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갔다가 뭐 쌤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니 고민 있으면 상담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분이 뭐 무당분인지 어디 도사님인지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의 엄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근처도 가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도 안 되고 쌤 따라갔다가 걸리면 저희 엄마한테 죽어요 이랬거든요. 죽지. 예.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그냥 이해했다는 듯이 끄떡끄떡 하시고는 두 번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교실로 돌아갔고요. 좀 흐지부지한 결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그 애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하셨냐고 묻지도 않았고 선생님도 별로 저한테 그 주제를 꺼내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선생님께서 따로 뭐 천도제 같은 거라도 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그냥 좋은 곳에서 그렇게 돼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 와. 네,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네. 그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도디님 옆에 있다라는 걸.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애한테 그냥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그 애한테 듣고 있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분이 네. 도디님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그 느낌이 네. 왔거든요. 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생략을 하긴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경험담을 많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재밌는 이벤트였어요. 그냥 쌤이 해주는 귀신 얘기 이런 게 네. 되게 이벤트처럼 재밌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도 와, 저 선생님도 약간 우리 엄마과구나 이러고 있었죠. 이야. 진짜 도디님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실 때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고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했을 때도 야 이거 보통 귀신 이야기가 아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끝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구나를 제가 알았거든요 오늘. 아, 근데 저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디님. 네네. 왜 고등학교 때 얘기부터 먼저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시들무에 제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항상 제 경험담에 대한 저 스스로의 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 번쯤은 그 의심을 그냥 싹 거두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어떤 오. 일이 있었는지를. 네네네. 되게 허심탄회하게 누구한테 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보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때 일은 진짜 제가 가족들한테 물어가면서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아, 왜 그런지는 알겠다. 그래서 사실 아. 이제 첫 시참이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일 말고 내가 겪었던 것 중에 얘기 딱 했을 때 재밌는 얘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 이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주셨구나. 왜냐면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된 거고, 왜 보게 된 거고, 이런 처음부터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거죠. 왜냐면 도디님이 이렇게까지
믿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도디님께서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죠 뭐. 아, 네.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 진짜로 오늘 도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그때 감정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들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물어보시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도디님. 고맙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귀신을 본다라는 것은 저희 또 시들무에서 그리고 저희 시들무 덕에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들무 덕에 귀신 보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변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귀신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좋게 보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못하시면서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까 학창 시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또 정리를 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